우선 그 유인물에 보면은 이런 A4 용지에 이중관의 풀립이라는 시가 있죠. 이 시는 시간 관계상 낭송은 생략하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론 이제 이중관 시인은 뭐 대한민국에서 뭐 다 알아주는 시인이기 때문에 뭐 다 특별히 조사할 건 없는데 그래도 하고 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닌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간 5년간에 걸쳐서 소년 한국일보고 재능문화에서 전국 신앙송 경연대회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에 연 인원이 2,85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시 선생님이 누구냐 했더니 저 4등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4위에 김용택 콩 너는 죽었다가 4위를 했고 그 다음에 3위는 이종기의 약속, 2위는 김구연의 꽃이 한 개, 1위를 이중관의 이 풀립이라는 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5년 동안 대한민국 어린 초등학생들이 시 낭송대회에서 제일 많이 좋아하는 애송시가 이중관의 풀립이라는 시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복사를 해왔으니까 저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이중관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관이가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동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중관 씨는 동시를 잘 쓴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중관이란 전라북도 정읍의 시인이 태어나가지고 한국 동시의 수준을 무엇 때문에 한 단계 끌어올렸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는 것이 여러분들은 오늘 숙제입니다. 다른 시인들과 뭐가 다른가.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시인이 이중관 시인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유인물입니다. 이 유인물 7쪽으로 보시면은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한 것이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뚝길에서라는 시인데 이건 제가 백제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그 교재에도 이 시를 제가 인용했던 시입니다. 황홀하지요. 좋은 시는 황홀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미인을 만나면 황홀하지 않으면 미인이 아닙니다. 그냥 예쁘다 한 건 미인이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황홀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읍내에서 읍내 갔다가 돌아오는 뚝길에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뚝길에는 새떼들도 밟지 않은 저녁거리 아름답구나. 사과 속에서 여름의 촌락들은 마지막 햇볕을 즐기며 천천히 익어간다. 연한 풀만 가려 뜯어먹던 암소는 새끼를 뱄을까? 암소가 울자 온 들녘이 다정다감한 어머니로 그득하다. 개를 잡으러 갔던 아이들은 벌겋게 발톱까지 개새끼가 되어 돌아오고 목책이 나자 목책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기만 하던 하늘은 조금씩 조금씩 어두워져 돌아온다.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죠. 연한 풀. 이분의 시에는 어떤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연한 풀, 암소, 새끼, 아이들 한결같이 부드럽고 여리고 모성적인 시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새끼와 아이들, 암소가 그렇고 들녘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런 자연지향적인 세계로 이분의 시에서는 세 가지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굉장히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중관 시인은 어느 잡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여전히 인간, 자연, 사랑이다. 이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다.
인간의 비극은 모든 것을 분리하고 경계를 짓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시는 인간이 만든 이 모든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다 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시가 소개되어 있죠? 최현숙 씨, 두 번째 무슨 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 시를 읽고 이중관이는 나보다 고수구나 한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시가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초기에 이런 시들이 좋았는데 사실은 저는 최근 시보다는 이 초기에 이 시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서 간간히 지금 뭐 이렇게 지방방송이 새 나온 것 같은데 사이클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떡갈나무 그걸 보십시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 겨울의 산골짜기에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겨울의 산골짜기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입을 떨구어준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하며 입을 떨군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에서도 보면 떡갈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이중관 씨가 이때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세상에서도 존재감도 없고 누가 뭐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가 위로받아요? 술집가 위로받은 것도 아니고 뭐 교장선생한테 위로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숲속을 찾아가는데 그것도 겨울숲이단 말이죠. 그래서 원시의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는, 마치 이 시를 읽으면서는 너무 슬프기도 하면서도 너무 아름답기도 하면서도 마치 고려가의 청산별꽃 같은, 머리랑 다리랑 떠먹으며 청산에 살자고는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과 마치 김서울의 저만치 사녀가 혼자 피어있듯이 저만치 있는 숲속을 찾아서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는 그런 세계. 그러면서 또 그 김서울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진 강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고적한 곳이면서도 그렇지만 예쁘고 아름다웠지요. 그가 찾아가 안착하는 곳은 내 발등에 입을 떨군,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는 자연의 품이다. 삶의 터전인 자연을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시킨 현실 앞에 맑고 아름다운 에덴, 곧 동화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애써 찾아가 안착한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발자국을 찾기 힘든 깊은 산 속에 떨어져 있음이 유감이다. 이는 세상과 단절로 일시적 토피 혹은 외면의 세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지만 조금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힐링과 위로를 받았던 것이 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 건강학 시도 보면 건강한 시가 있는데 좀 그런 염려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무래도 시골에 계셨던 것 같고, 이분이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깁니다.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기고부터 그의 작품 세계는 마을과 골목으로 우리 곁에 보다 가까이 내려오게 됩니다. 산속이 아니에요. 서울로 가서는 이분이 시의 공간이 마을로 내려와요. 저작거리로, 골목으로, 어린애들이 고무줄놀이하고 딱지치는 골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현실의 세계와 타협을,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작품의 세계는 마을과 골목으로 우리 곁에 보다 가까이 내려와 있다. 외진 산속이 아니라 이제는 도심의 아파트 속에서도 부엌의 불빛은 어머니의 무릎처럼 따뜻하다.
이제 안심이 터네요. 골목이 나오고 고사시 나오고 또 아파트가 나오고 부엌에 따뜻한 불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무릎처럼 그 저녁 이거 풍경 아름다웠죠. 부엌의 불빛은 어머니 무릎처럼 따뜻하다. 수돗물을 틀면 쏴 불빛이 쏟아진다. 불빛 아래 엎드려 아이는 오늘의 숙제를 끝내고 그런 아름다운 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와 같이 그의 동심은 이제 보다 현실적인 공간으로 내려와 존재와 사물에 대한 가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강동진하면서 화강동진하는 그런 세계를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분의 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내는,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시는 생화가 되고 싶다. 책상머리에서 머리로 짜내가지고 재료로 쓰는 조화 같은,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향기가 없는 조화 같은 동시나 조화 같은 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체득한 그 생생한 그 현장의 세계를 그것으로 육화시켜서 그 시로 승화시키는 그런 생화 같은 시를 쓰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시를 읽어보면 저분은 코가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시에서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래서 이게 조화는 아무리 맡아도 화려해도 냄새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하시려면 이쁘게만 쓰지 말고 써놓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게 생화 냄새가 나는가, 흙 냄새가 나는가, 땀 냄새가 나는가, 그 냄새가 나는 시를 쓰고 싶다. 생화 같은 시를 쓰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돗물이라든지 도심의 아파트라든지 마을의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간의 채취가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다 했습니다. 마치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유홍준의 시가 그렇습니다. 마산에 있는 유홍준의 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라고 일컫는 서울시문학상 1급 시인들 중에서 또 1급이라고 일컫는 유홍준의 시나 우리 이중관 선생의 시의 공통점은 그 머리를 짜내서 장난스럽게 쓰는 것이 아니고 삶의 체험을 그 시로 육화시켰다는 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시는 신비 자연으로 순례를 거쳐서 원시적인 상상력과 혁명감으로 도시 문명에 지친 현대인들을 친근한 구어체 화법으로 감싸면서 이성적 담론만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 자연의 신비 속에서 생의 원리와 아름다운 꿈이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주고 있다. 아이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관이라는 시인이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동시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라고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집에 가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평을 받았는가,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